2025학년도 명지대학교 오전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배점에 관한 측면은 24학년도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번 25년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독해에서 글의 구성 방식 측면에서 문제점 해결책 구조가 비율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배경 지식 측면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도움이 될 법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명지대학교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또 성균관대학교라든지 그리고 건국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이라도 11번에서 15번에 관한 논리만이라도 소화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항으로 곧바로 들어갈 텐데 우리 2번 문항에서 2번 선택지 destroying을 고르는 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의미가 만약에 동일했을 때 본인이 해당 동사가 자동사로 해석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타동사로 해석이 되었었는지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항과 5번의 논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 명지대학교 논리는, 논리라고 하기가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도 일단은 큰 틀에 관련해서 본다면, unlike, 뭐뭐와 달리라는 개념에 관련해서는 역접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앞부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칫솔과 달리 씹을 수 있는 칫솔은 빈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겠구나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 선택지에서 온전하게 재활용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다른 의미로서 일회용이라는 disposable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와 견주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관련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를 이제 입문하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disposable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disposable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이 아니라 일회용의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서는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단어를 이제 쓰임새를 본다면은 이용 가능한 자원, 이용 가능한 뭐 재산, 자산 이런 부분으로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로 어떤 명사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indispensable 이란 표현이죠. indispensable. 우리가 indispensable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돼 또는 필수적인 이라는 형용사로서 알고 있을 텐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전치사와 호응 관계를 이룰 때 indispensable 같은 경우는 to나 또는 for과 어울립니다. 절대로 of라는 전치사와 호응 관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 이제 체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and라는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and뿐만 아니라 became까지도 같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가 되다, 뭐뭇이 되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결과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nd became 앞부분은 원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에 관한 문항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구조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무엇을 얻어서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을까 했을 때는 당연히 자치권을 얻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자치권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6번에서 10번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문법으로 들어설 텐데, 제가 이전 연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명지대학교는 문법에 관련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변하더라도 문법만큼은 변하지 않더라. 그 중에서도 수능 5대 문법을 또 출제를 할 때도 접속사 측면이라든지 또는 능동태와 수동태에 관한 구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 출제 비율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다음 회차를 준비하더라도 이 개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장문형 문법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해석에 먼저 손이 가선 안 되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적인 측면에 관련해서 문법적인 논점만 크게 보고 이후에 만약에 해석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1번에 관련된 거는 그냥 동사라는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 괜찮겠구나. 2번 같은 경우도 주어와 그리고 어술어가 있겠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keep ing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디스포즈 오브만 눈에 띄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는 앞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개념이 became이라는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포즈 오브만 보고 얘가 분사다 동사다 이렇게 판별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콤마 뒤에 ed나 ing가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 문장 성분의 요소가 분사인지 동사인지를 구분하려면 적어도 동사가, 본동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동사는 became이고 그리고 콤마 다음에 그냥 ed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분사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뒷부분을 제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A, B, and C와 같은 병렬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콤마 ING, PP가 있다고 해서 문법에서 아 이거 분사겠구나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병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일단 확인하고 병렬된 부분이 없었을 때 그럴 때 확실하게 분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disposed of라고 했을 때 뭐뭐를 처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dispose of는 하나의 구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과거 분사로 쓸 것이 아니라 disposing of로서 현재 분사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번에 관련해서 이제 들어갈 텐데, 1번에 관련해서는, which, PPP.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없는 거 아주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PP 다음에 2번에 관련 부정사 나오는 거 너무나도 괜찮고, 3번과 4번을 봤을 때 여러분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됐습니다. 왜? 둘 다 how예요. 자, 우리가 how 명사절 같은 경우는 how 뒤에 반드시 형용사 또는 부사가 어순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와 같은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몰라서 틀린다라기보다는 의문사에 관련해서 어순에 관한 측면이 나올 때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생소해서 이제 틀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번에 관한 how의 어순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7번에 3번 같은 경우는 unpleasant it is라고 해서 형용사를 먼저 쓰고 it is를 써야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절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어 서술어 어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 같은 경우는 how라는 명사절에 관한 부분이 단서가 되겠고 4번 또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서 일단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그리고 목적어 you 상관없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도 as에 여러분이 눈이 꽂히면 안 되고 be designed as가 같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ra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사형식의 수요동사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tatehood가 직접 목적어인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번 같은 경우에 had selected as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it은 누굴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앞부분부터 이제 봐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저는 기준을 잡는다면 his teacher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B- 학점을 줬는데 A로 등급을 올려준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프트가 자신의 디자인을 백악관에 제출했었고 이 부분이 어,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로부터 전화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기로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4번에 하드슬랩 TD의 it은 누구를 디자인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had been selected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부분은 몇 번이? 4번의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을 물어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역시나 명지대학교가 출제 패턴과 관련해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을 여전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더불어서 접속사 중에서는 우리가 관계사절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7번과 관련해서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출제하여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회차에서는 여러분이 또다시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구분에 관한 측면도 출제될 부분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과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1번.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런 거. 근데 2번은,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일형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이 consist of, consist in, consist with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nsist 같은 경우는 절대로 타동사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3번이나 4번을 보지 않더라도 정답 2번이 쉽게 도출될 수 있겠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이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3번의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밑줄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마치 and와의 병렬이 find와 병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지를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이 밑줄친 부분에 관련해서 도대체 뭘 물어볼까 할 때는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밑줄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find와 병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 and는 reading과 writing이 병렬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what it find 지금 목적어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왓절이라는 부분 자체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불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격의 자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밑줄과 관련해서 그냥 and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밑줄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게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also 다음에 is to rea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로 앞에 선행사가 instruction 복수이기 때문에 이때 are to read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앞부분에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보지 않고 충분히 2번으로 정답을 고르고 넘어가셨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오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4번이 왜 맞았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사와 이 수일치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선행사가 명사만 나오면 좋겠는데 A of B와 같은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냥 앞이 아니라 해석적으로 판별해서 수일치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 일단은 without again expressing,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거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2번 선택지도 그냥 바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bestowing me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이거 그냥 넘어가셨을 거고. 3번은 서치어 혁명에 관련해서 어형적인 측면만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4번의 symbol이라고 했을 때는 도즈 심볼 뒤에 read word, pp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6번 문항과 관련해서도 제가 분사인지 아닌지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read 명사 이렇게 나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make, call, name 이 세 개의 동사 자체가 오형식 측면으로 출제된다 했었기 때문에 curried 명사가 나오면은 100% 과거 분사 형태로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십 번 배웠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which 이하의 본동사가 cannot be completely explained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urried는 확실히 분사가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과거 분사. 그리고 오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words가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 그로 인해서 심벌을 꾸미는 것도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봤는데 정답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0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bestowing이라고 했을 때 문법에서 우리는 완료 포기 말고 금지방해 알림 통고, 제거 박탈, 칭찬 비난 감사, 공급 이탈, 부가정가, 부가치하. 이 부가치하 동사를 배울 때 bestow A on B를 쓸 때 A on B 이때 A가 사물이죠. 그리고 B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수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bestow A on B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사람이 먼저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such a great 같은 경우는 뒤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 on B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은 어디에 bestowing on me 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필요했다? 아, 이 사이에 전치사 on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은 해드렸으나 어, 이러한 개념적인 측면에 관련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 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번에 관련해서는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정답 보시고 우리는 11번부터 이제 15번까지 논리로 넘어갈 텐데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2025년 명지대학교 오전에서 특히나 15번의 논리 문항이 너무나도 퀄이 뛰어났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균관대라든지 또 건국대를 비롯해서 장문형 논리를 선호하는 대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15번에 관한 문항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답을 도출했었는가를 저와 비교해보고 또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러한 측면에 관련해서 조금은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템포를 오늘 수업과 조금은 천천히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뭐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올해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 체력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끝날 무렵이다 보니까 좀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1번 문항 넘어가서. 자, 지금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적어도 저한테 이 논리를 배웠다면,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가면 안 된다? 제 최악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렇게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이렇게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밑줄이 뭐 마지막에 있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무조건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빈칸이 마지막에 있고 우리가 논리라는 것 자체가 근거를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영역인데 모든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읽어야 될 부분도 그러할 필요한 가능성이 따로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손이 위에서부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빈칸의 자리를 바라보면 지금 A와 B로 한번 요약을 해봤을 때 글을 잘 쓰려면 빈칸입니다. A는 B다. 글을 잘 쓰려면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그 다음에 위가 아니라 일단은 앞부분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보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서? 라이팅. 라이팅은 골프나 테니스와 같답니다. 자, 그래서 너가 초심자의 행운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한결같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여러분 이거 참고적으로 require 필요 요구 동사가 만약에 본문에 있으면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가정법처럼 뭐뭐라면 뭐뭐이다. 다시 뭐뭐라면 뭐뭐이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뭐 말하면 맨날 필요하다, 맨날 요구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요구 동사가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 해석하실 때 그냥 뭐뭐라면 뭐뭐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결같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공부나 연습을 해야 한다. 또는 공부나 연습을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이팅을 잘한다는 거는 당연히 뭘 요구하겠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뭐다? 공부나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을 그대로 갖추어 간다면, 맞추어 본다면은 당연히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관한 논리는 굳이 우리가 상단을 읽을 필요조차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을 한번 볼 텐데, 문장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어쨌든 빈칸에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같은 것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같다고 말했거든요. 분명히 같다 그랬어요. 같다는 기준은 우리가 어딜 봐야 돼요? 앞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앞부분을. 근데 that's why, that's way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도 앞부분이 중요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글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보니까 이 글의 흐름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문장이 실질적으로 세 문장밖에 안 되고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첫 단락과 결을 맞추면 되겠구나. 그래서 크리처들이 이런 수식 성분에 굳이 우리가 주목하지 말자고요. 얘네가 파괴될 것 같아요. 변화라는 게 그들에게 대규모로 갑작스럽게 온다면 우리가 물론 조건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얘가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조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해보면 결국에 뭐다? 원인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게 갑작스럽게 또 하나 대규모로 온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뭐가 된다? 파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같은 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원인 결과 구조가 모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에 관한 측면에서는 변화가 갑자기 대규모로 와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결과값은 파괴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로 인한 원인과 결과의 퍼즐을 맞춰보면은 12번에 관련해서 몇 번이다? 1번. 이외에는 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정도로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볼 텐데,
12번과 마찬가지로 the same things applies와 같이 지금의 13번 문제는 누가 similar research 유사한 연구가 보여줍니다. 결과값이 중요하지만 유사하다는 것은 앞문장과 같은 맥락이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면은 and found 그리고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백 개의 미생물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굳이 우리가 이 미생물이 도대체 어떤 애들이 있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연구는 일부 돈에서도 병원균이 심지어 들어있다는 거예요. 라이크도 마찬가지로 부속 성분에 관한 부분이니까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세균들이 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 방법이 없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일단은 병원균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축적되고 지금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 방법이 없을까?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한 번만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번에서 지금 심각성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2번에서 지폐와 신용카드 중에서 어느 것에 세균이 많은가? 우리는 지금 비교 대조와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4번도 보시면 지폐가 평균적으로 몇 년간 유통되는지 알 방법이 없다. 지금은 지폐가 유통되는 과정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게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더불어서 제가 지금은 부석 성분 해석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이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특히나 단일 대입 파악 유형에서 주제, 제목, 목적, 이에 관한 유형들을 우리가 대입 파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들이 명지대학교 또는 인하대학교 또는 항공대학교처럼 단일 문항들로 구성돼 있을 때는 더더욱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 주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부속 성분의 과몰입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점에서 지금 13번에 제가 이제 굳이 정리해드린 이유가 바로 including, like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필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including, from A to B, such as 이런 부분이죠. 더불어서 like, 뭐뭐와 같은 그래서 as, as, 뭐뭐만큼 more than, 비교급 비교. 우리가 독해에서 원급과 비교급은 결과적으로 주성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원급 비교 뒷부분이나 비교급 비교의 뒷부분에 해석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되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더더욱 대입항 유형이 있으면 주성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막 해석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막 독해를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단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럴수록 특히나 여러분들이 수직 성분을 조금은 배제할 수 있는지 더불어서 불필요하게 부사나 부사절까지 막 다 살리는 건 아니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는 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뭐 이제 글의 구성 방식을 알려주죠. 글의 원리편에서. 통념만방이라든지 나열과 열거라는 글의 구성. 그리고 더불어서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순행적 구성.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A는 B다와 같은 재진술 형식의 패러프레이징 A는 B.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 그리고 실험 연구 조사. 비교되죠. 크게 6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더불어서 미시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대유형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세부 내용파. 마지막은 기준점에 관한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속 성분의 해석을 제가 언제 집중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당연히 세부 내용 파악의 문항이 있다거나 또는 빈칸이 있었을 때 그 빈칸 문항에 관한 측면에서 다가갈수록 우리는 또 어쨌든 정보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좀 읽어주는 게 좋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부속 성분 다 살리려 하면은 그거는 번역에 집중하는 것이지 독해를 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속 성분 해석에 관련해서 여러분 너무 몰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성분이 대략적으로 있는지 좀 메모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25년에 이러한 편은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을 처리하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자,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은 어렵다기보다는 해석이 안 되지 않았을까? 자, 일단 보시면 자, to take 전 여기서부터 봤어요. 자, 너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타인들을 잘 생각하고 높게 평가하는 게 가장 좋은 지혜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리해야죠. 아, 타인을 좋고 높게 평가하는 게 현명한 거구나. 이렇게. 자, 슈드가 문두에 있으면 가정법이죠. 만일 먹으라면. 그래서 당신이 타인이 공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본다면 on that account 그러한 이유로 다시 on that account 그러한 이유로 빈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컴마 4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왜냐면 야 너도 얼마나 오랫동안 너가 우아한 상태로 있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보다 더 뭐 연약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의 이 맥락에서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타인을 높게 평가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타인이 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 뭐 연예인들 뭐 기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게 좀 전 연예인 분들 중에서 이성균 배우님께서 이제 자살하셨던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이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게 생각해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맥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에 걸맞은 예시를 들어보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원래 정치적 이슈는 연예 기사로 덮는 거거든요. 우리도 스스로가 항상 선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데 유독 타인에 관해서 그 악행을 저지르면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한 요소가 빈칸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반처럼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포지션이 아니라 또 뭐 학습을 멈추지 말아라 이것도 전혀 아니고 너 스스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도 말도 안 되고 4번밖에 없겠죠. 그 사람보다 너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도 너도 얼마나 그 우아한 상태로 있을지 모를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에 관련해서는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5번, 특히나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15번에 관한 유형을 회귀형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귀형 논리라는 건 이제 빈칸의 하단에 있는데,
그 자체로 정답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디로? 위로 가면서 방향성을 잡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회귀형 논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보시면 지금 it is the knowledge 대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인데 만약에 있잖아. 그들이 give way to their natural impulse. 어, 본능적인 충동에 굴복한다면, 무너진다면, 여러분, 본능적인 충동에 굴복한다면 이란 의미는 말 그대로 직역이고 얘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본능적인 충동에 굴복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본능적인 충동에 굴복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수험 생활에서도 또 놀고 싶고 괜히 막 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 인스타그램 하고 싶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they will be talk about 그리고 사람들의 입이 오르내릴 것 같다면 내린대요. 그러면 장차 죄를 지을 사람이 뭐다? 빈칸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자체만으로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형 논리로서 위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냥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범주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통일성을 맞춰보는 건데 자, 이제 첫 단락에서 이제 뭐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음,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get away with 대시예요. 이때 that은 단순히 대명사죠. 그래서 that get away with은 처벌받지 않고 모면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처벌받지 않고 모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plundering husband and wife. 여러분이 이제 plundering 요 단어는 이제 모를 거예요. 보통은 불륜을 저지르다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열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나열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여기선 이 말이죠. 통일성을 잡으셔야 됐던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여기서도 그랬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분명히 빈칸 앞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수근거려. 이렇게 말했고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모면해. 이건 수근거리는 것과 전혀 반대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본능적인 충동. 예를 들면 도박이라고 해볼까요? 도박을 누군가가 했더니 사람들이 야, 쟤 도박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그 도박을 하고 싶을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도박을 할 것 같으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훨씬 더 막을 수 있겠죠. 반면에 첫 단락을 보시면 내가 도박을 하고 싶어. 근데 도박을 하더라도 전혀 어이구 처벌받지 않네. 다 모면하네. 면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될 수 있고 도박을 더 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도박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 그러면 도박을 오히려 안 하겠죠. 그래서 반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혹을 저항할 힘을 주더라 라고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두 문장 논리와 관련된 측면을 고려하면 두 문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뒤 문장 성분의 결이 같다, 순접이다. 이런 걸 우리가 두 문장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 문장 논리를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맥락상 역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접이 나왔을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회귀형 논리적 측면이었으나 더불어서 두 문장 논리인데 맥락상 역접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뭐를 들죠?
읽고 그대로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문장을 읽으면 그 문장을 요약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시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분은 요약을 하는 거. 더불어서 어떤 문장을 읽고 요약보다는 예시를 들 수 있다면 예시를 드는 것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15번에 관한 정답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몇 번으로? 이제 16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의 문항을 보시면 이제 내용 일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1번에서 4번까지 핵심 소재가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배경 지식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60도가 봄만큼 가을이 같진 않대요. 자,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각기 다르게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있겠지만, 우리 학원은 뜨거운 물을 제가 이제 온수를 안 튼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같은 온도인데 겨울에는 같은 온도인데 굉장히 차갑게 느껴져요. 손이 막 얼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체감 온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온도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다르게 느낄 수 있어.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자, 이게 뭐 주제 문제였으면 벌써 끝났어요. 왜? 얘가 뭐니까? 몇 가지 이유로 다릅니다라는 것 자체가 나 지금부터 있잖아. 글의 전개 방식을 나열할 거야. 됐습니까? 나열할 거야. 이게 주제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열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죠. 인에디션도 나열의 신호고요.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은 온도이더라도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구나.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습도가 높으면 덥대요. 또 봄과 여름은 끈적거린대요.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야, 정보 되게 많은데 습도가 높으면 덥겠구나. 더 뜨겁구나. 정보가 많다. 추가적으로 이 습기가 대기 온도로 더해지면 습도도 더해지고 또 뭐도 이슬점도 더해진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만으로도 뭘 느껴야 되냐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근거 기반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겠다. 동시에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나는 이거 출제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읽고, 본문 읽고, 또 읽고, 그런 걸 번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슬점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대기 중의 습도가 지금 남아있는지 뭐 하기 전에 이슬점이 더워지기 전에 막 후덥지근해지기 전에 어, 말을 해준대요. 그리고 이슬점이 높을 때 땀이 쉽게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고 또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더 적은 온도만으로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전 추가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나열이라는 거는 정보가 많다는 거를 시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지금 더 표기는 안 했지만, 뭐 이런 거 before, 이런 것도 다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컴마 메이킹, 인과죠. 이런 거 다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더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만약에 정답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가 읽었던 부분까지 정보가 이제 더 없다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읽고 그다음 선지를 맞추면 끝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명지대학교는 발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마치 중앙대학교나 한양대학교와 같이 정답의 단서가 하단에 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번 문제를 보시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대기 중에 습기가 어, 체감 온도를 더
올라가게끔 만든대요. 그렇죠. 2번. 땀에 대한 이 증발이 높은 습도에서는 더 느려지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이슬점은 불변이야. 계절에 따라 영향도 안 받아. 이거는 주제와도 반대되는 내용이면서 근거 기반에 관한 측면에서도 당연히 틀리죠. 왜? 이 글은 지금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변이다라는 말 자체는 뭐를 시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절대적인 값을 말하기 때문에 16번에 관련해서는 정답은 3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주제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일단은 인간에 관한 측면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초기에 인간은 아마도 의심 없이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가장 초창기의 인간은 의심하지도 않고 다 받아들였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춥고 비가 내리는 이러지만 초창기에 이들은 불편하게 느꼈어. 그리고 초창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들은 살아있으면 기뻐했어. 하지만 결코 왜라는 부분에 대해선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 말이나 왜라는 부분에 질문하지 않았다. 이 벗이 추가 첨가 역할이지 절대로 역접이 아니었습니다. 얘와 모든 걸 받아들였어.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따라서 재진술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하지만 이들이 충분한 의식주를 제공했을 때, 스스로 제공했을 때, 이제 뭐 할 여지가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있었답니다. 자,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however를 통해 여기서 반박이 되죠. 자, 예전에는 뭐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왜라는 말조차 안 했는데 이제는 왜라는 부분 말고도 what, how와 같은 부분이 그들의 마인드와 스피치로도 들어왔다는 거죠.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why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어서 where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메인 토픽에 관련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만하셨어야 돼요. 부연 설명이라는 거 알았으면 이게 부연 설명이니까 오히려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음식을 발견해서 고군분투하고 번식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어, 과학적 사고이기 전 인간들의 인지적 발달. 자, 우리가 development 언제 나오더라? 바로 시간적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 구성됐을 때. 지금 이거는 점층적으로 구성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환되는 글들 같은 경우에는 development와 같은 명사들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development에 대한 이 명사 외에도 우리가 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 방식을 취할 때 선택지가 어떠한 요소가 나오는지도 제가 마이박스 영역학 학습 방법에 대입하게 돼서 명사구를 선택지가 구성되었을 때 주로 글의 구성 방식을 강조하더라.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 특정 명사가 누가 있는지 좀 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 만약에 인지를 못했다면 확실하게 다시 기본서 보시고 외워주세요. 자, 정답은 그래도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지적이다. 인지적이다라는 말은 나이나 경험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과정. 이런 걸 인지 능력이라 말합니다. 나이나 경험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지 능력이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항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025년의 특징이기도 한데 대입학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18번에 관련해서는 중심 소재가 선택지를 봤을 때 천연자원이라는 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초의 백인이 아메리카에 왔었을 때 이런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발견했습니다. 중심 소재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수명사가 더가 없으면 많은이라고 했었죠. 그 엄청난 숲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숲이 그 국가의 상당 부분을 뒤덮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의할 점. 이때 숲은 숲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뭘로 읽어야 돼요? 천연자원이라고 읽혀야 됩니다. 천연자원. 이후에 가스나 뭐 오일이나 미네랄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이 많았구나 정도죠. 자, 그리고 똑같이 뭐 토양이 비옥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았구나. 지금 이 말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를 여기도 다 천연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똑같은 걸로 읽어야 되는데 다르게 읽으면 안 됩니다. 소. 자, 소대절이죠. 천연자원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야, 얘네들 고갈 안 되겠는데? 인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이번엔 그래서 수필 하지 마시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 천연자원을 읽어야 된다. 천연자원들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괴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점점 시동을 거셔야죠. 이제 뭔가 나오겠구나. 뭔가 나오겠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야 돼요. 자, 미네랄과 오일이 아니라 뭘 읽어야 된다? 천연자원이 엄청난 양으로 사용되었어요. 국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거죠. 농경지를 만든다거나 국가를 만든다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포유류와 조류가 음식과 스포츠를 위해서 도살되었던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결과는 명확했으며 그리고 각종 홍수가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어, 이제 봤을 때 18번에 보시면 정답 몇 번? 그만 읽어도 되겠죠? 한 번 읽으면 알 수 있겠죠? 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과값. 그랬을 때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여러 개를 나열했기 때문에 뭘로써 컨시퀀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의 전개 방식이 나열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디케이션에 s를 붙인다는 거, affect에 s를 붙인다는 거. 왜 s만 딱 붙이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학 유형에서 전개 방식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뭐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복수형으로만 끝나고 있을 때 그러한 경우는 그런 전개 방식을 뭘로 써? 나열을 시사하더라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9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을 먹는 대로 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전문가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먹는 걸 멈춰야 된대요. 자, 일단은 뭐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무엇이 위장이 뇌 건강에서 중요하답니다. 우리 장이 뇌 건강이 중요하다 봐. 자, 예를 들면 초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너는 급격하게 우울증과 싸우는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읽었을 때
가져갈 정보는 위의 건강, 뇌,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1, 2, 3, 4번을 모두 보시면 지금 위장, 그리고 여기도 위장,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그 다음에 뇌가 끊임없이 소통해. 그리고 뇌가 시그널을 보내. 그 다음에 뇌의 역할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2번을 제외하면 모두 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만 2번만 인간의 신체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많은 서로 다른 유형의 세포와 기가 구성된다.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니죠. 따라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20번으로 들어가서 자, 20번부터 20 몇 번까지냐면은 어 2번까지 20, 21, 22번이 모두 다 문제점 해결책 구조였어요. 그리고 세 문항 모두가 글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인 거죠. 어렵다는 거잖아요. 됐나요? 이걸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만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속 성분을 너무 힘줄 필요가 없다. 됐나요? 당연히 선생님들도 번아웃이 오죠. 문제점을 읽어야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 직업에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동시에 인정도 못 받고 업무량도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해결책과 관련해서 당위성의 should, 뭐 have to, need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require. 그러니까 스스로를 케어하는 걸 우선순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열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One teacher says 이게 예시잖아요, 이제부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개를 말해주겠죠. Another, in addition, also. 나열에 관한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뭐가 나와야 된다?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관련해서 정답을 낼 수 있는 거는 몇 번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시면 자, 나는 20년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문제점이죠. 근데 나는 빠르게 배웠어.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서 문제점, 해결책 구조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다루려면 계획을 해야 돼. 음. 나의 첫 번째 공황장애가 came out of nowhere. 갑자기 왔는데 진짜 숨도 못 쉴 것 같았어. 자, 그 다음에 I've run to treat. 또 뭐예요? 해결책이죠. 야, 이거 성격 특색의 일부로 다뤄야 돼. 내가 만성적으로 불안하고 공황장애였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함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불안감을 다룰 방법을 찾아야 했고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I've found 또 발견했죠. 나의 상태를 다룬다는 건 더 건강한 사람 만들고 이 불안감을 나로 하여금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문제점 해결책 구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계속 했기 때문에 for instance에서 그만 읽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입파악인데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 관련해선 몇 번을 여러분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문제점 해결책은 어디를 좀 불안할 때는 마지막 부분을 좀 봐주셔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봐주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또 뭐라 그러니까 engaging in 이러한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용해. 그래서 반복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 자체가 이 뇌의 부분들에 관여하는 동시에 뇌의 두려움 센터들을 완화시켜줘. 여전히
해결책 관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른 선택지보다도 고민할 거 없이 여러분이 정답 몇 번? 4번을 고를 수 있겠죠. 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estrange가 무슨 뜻이에요? 사이를 멀게 하다. 근데 PP잖아요. 사이가 멀어진 거죠. 근데 사이가 멀어진 어른이고 그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식과 사이가 있는 부모, 거리를 둔 부모죠. 됐나요? 자, 그런 부모에게서 굳이 우리가 주제를 풀고 있는데 관계대명사도 어쨌든 수식 성분이잖아요. 뭐 find a way 이런 단어 모른다고 해서 막 당황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였다? 주절이다. 그러니까 자식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부모에게 있잖아. Enough is enough. 멈춰야 될 시기가 있어요. 뭐요? 자식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부모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다? 더 이상 그만해야 될 때가 있다. 해결책을 말해주려는 거죠. 일상적으로 나는 어르신들로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1, 20년간 무시받거나 비난받거나 조롱받거나 어, 등등등. 결국에는 문제점이죠. 이들의 자존감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왜? 다 큰 자식들이 소원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죠.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한다면 굳이 이 부분을 계속 끌고 읽는 것이 아니라 대의 파악이기 때문에 해결책에 관련된 시그널로 집중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너는 변화할 결정을 해야 돼. 인정해. 너의 모든 상처를 자식들이 주었던. 그리고 너를 더 이상 흔들지 않도록 해야 돼. 너를 버린 자식들을 그만 생각해라. 그러면서 지금 병렬되고 있죠. 우리가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해라? 앞으로 움직여라 라고 끝맺음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어, 뭘로써? 이런 죄의식을 좀 무시해라. 자식과 거리를 둔 아이에게 있어. 그리고 앞으로 가라. 그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은 몇 번이 동일하게 4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22번까지에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제점 해결책 측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겠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3번으로 넘어가서 자, 보시면 생각이 자유롭다는 이제 격언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선택하는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것만 숨긴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생 왕정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생각할 수는 있죠. 음.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넘어가지 못하죠. 왜? 평생 왕정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말해주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but에서.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생각 자체가 가치가 없어.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B번과 C번을 바라봐야 될 텐데 자, B번에서 야 이거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스스로한테도 되게 괴로워. 왜? 무가치 하니까. 자, 만일 뭐 한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게 허용이 안 되면. 그래서 명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가 없다? 쓸모가 없다. 아, 이거 바로 나왔네요. 결이 연결되더라. 됐나요?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몇 번이? 확실하게 B번이 먼저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B 다음에 C일까? B 다음에 A일까? 이게 아니라 A번과 C번에 누가 우선일까를 잡으면 되는데, 자, 지금 분명히 이 문제 좀 쉽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A번에서 몇몇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몇몇은 오늘날 이제 사람들 좋아하는 것처럼 어디에? 아, 죽음에 직면하는 걸 좋아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게 바로 비번과 연결되기가 완전 안 되죠. 연결될 수 있는 건 누구? 그러면, 게다가 생각을 숨기기도 어려워. 따라서 B, C, A로 바로 정답이 나오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은 타이틀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 문제는 2번을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커피라는 말이 언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돼 있다고 해서 타이틀이 아니라 이론적인 측면을 여러분 보셔야죠. 분명히 여러분은 이분도가 나왔으니까 주성분이 중요할 거 이거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보절의 중심 소재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음식으로 발견되었었는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양보절인데 새로운 연구의 결과값이 거기서 뭐라 불러요? 유제품이라는 게 우유죠. 거기다가 또 뭐까지? 인펙트까지. 와 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거 주제일 수밖에 없겠다. 됐나요? 주제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뭐라 그런다? 정반대다. 여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벌써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화가 시작된 거랍니다. 우유를 커피에다 넣으면 이거 뭐예요? 부연이죠, 이제. 뒷받침이죠. 염증 수치를 줄여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폴리페놀이 얼마나 신체에서 행동할 수 있는지 봤다는 거예요. 특정 아미노산과 혼합을 했을 때. 라떼 같은 거 먹으면 염증 수치를 좀 낮추는 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시였다. 그래서 더 읽기보다는 여러분 더 읽으면은 오히려 논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아마 25번을 좀 많은 학생들이 실수할 것 같다. 자, 24번을. 오히려 그래서 24번의 문항을 25번으로 출제하면 좋지 않았을까. 자, 25번 문항을 보시면 일단은 배경 지식적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반사실적 사고라는 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일어나지 않은 과거를 만일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다시 구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런 거죠. 실제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우리 투자론 수업의 교수님이 아마존에 관련해서 아마존의 기업에 관련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제로는 그 당시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아마존 그 투자론 수업 들었을 때 아마존의 주식을 매수했었으면 제가 대학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했었고 뭐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 과거에 매수했더라면 지금의 수익률이 얼마야? 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 걸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반사실적 사고는 심리적 개념인데 인간의 성향을 수반한대요. 가능한 한 여러 대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 사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발생했던 것과 정반대 뭔가.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뭐뭐라면 어땠을까? What if가 뭐뭐라면 어땠을까라는 표현이죠. 구성되는데요. 또는 만일 그랬더라면 이라는 거. 그래서 좀 다르게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반사실적 사고가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실적인 이전의 사건들을 변화를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변화의 결과값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차량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반영하는데 모함으로써 몇 가지 요소가 다르다는 걸 상상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실제 상황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전 여기까지 일단 읽어서 정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1번에서 4번까지 딱 보니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어떻게 한다? 하단을 중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게 명지대학교의 취향이거든요. 자,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사실적 사고가 유용할 수 있어. 미래 발전에. 이거 어디예요? 자, 그대로 이제 잡아보면은, 자, 여기죠.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발췌독해였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단의 선택지가 모두 다 있었다. 반드시 여러분 25년뿐만 아니라 24년에 25번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되게 문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24번과 24년도에 25번과 25년도에 25번의 이 추세를 여러분이 보시고 향후에 명지대학교가 어떠한 관점으로 나올지 여러분 26년도에는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27년도 수험생들은 24, 25, 26을 보시면 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4년도에 25번 문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빛과 어둠이 중심 소재인 건 여러분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타이틀을 묶고 있죠. 얘가 지구의 위치와 자전에 관련이 있대요. 중심 소재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이 문화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왔던 우리가 overlook, 간과하다의 대상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culture는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주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입학에서. 그러면 여러 문화가 잡아야죠. 상당히 누구로부터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하루 중에 가지는 빛과 어둠의 시간수에. 그러면 영향을 받긴 하는데, 자, 이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영향 자체를 빛과 어둠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두 문장을 보면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걸 잡았어야 됩니다. 이들은 양쪽으로 극단적이야. 근데 그러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 빛과 어둠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죠. 패러프레이징. 그리고 또 어떤 시기도 있어요. 거의 전체적으로 어둡고 빛이 어둡다거나 밝을 때가 있는데 뭐에 따라? 그 한 해의 시간에 따라서. 근데 그러한 영향 자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다? 빛과 어둠인데 그게 영향받는 대상은 문화다.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국가라는 의미도 문화라고 읽으셔야 돼요. 계절에 따라 계절이 의존한다. 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 때문이죠. 그만 읽을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몇 번에? 26번에 관련해서는 키워드 두 가지만 잡는다면은 빛과 어둠인 어디에?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더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7번과 8번 문항으로 넘어서도록 하는데, 자, 지금은, 빈칸과 그리고 화이트 엘리펀트, 내용의 측면이 나오네요. 내용에도 명지대학교, 서강대학교처럼 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 기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빈칸에 관련해서 정답 도출된 지점까지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화이트 엘리펀트 어디서 보셨죠? 뭐 배경 지식으로도 도움이 될 텐데.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출문제에서 화이트 엘리펀트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죠? 자, 화이트 엘리펀트 우리가 유지비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대상들을 우리가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화이트 엘리펀트는 소유물인데 소유자들이 어려움 없이는 처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해석할 때
비용, 특히 유지비 이러지 마시고 그냥 유지 비용이 비례되지 않아. 즉, 아, 뭐에 대해서? 유용성 측면에서 비례하지 않아. 쓸모없다는 거죠. 음. 자, 오늘날 관점에서는 은유적인데 어떤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돼. 자, 근데 이런 거 나열되는 거 눈으로만 보자고요. 해석에 매몰되지 말고. 이거는 비싼 걸로 여겨지지만 유용함이 같지 않아. 그리고 가치도 같지 않아. 자원에 비례했을 때. 또 운영 비용이다. 결과적으로 유지비만 많이 들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쓸모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용어가 정의를 설명한 다음에 반대로 이번엔 유래를 설명합니다. 유래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주제 자체가 화이트 엘리펀트의 정의적 설명이죠. 유래를 설명하더라. 그래서 신성한 흰 코끼리로부터 유지되는데 동남아시아 군주로부터 키워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나열되어 있는 걸 읽을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엘리펀트를 소유한다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군주가 뭘로 통치한다? 정의와 권력을 통치하고 게다가 그 왕국이 평화와 번영으로 축복받았대요. 이 동물은 신성하고 법이라는 게 그 코끼리를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화이트 엘레펀트를 선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군주로부터 받는다는 것 자체가 빈칸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웠던 게 이거는 축복이기도 하면서 저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측면은 몇 번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일단 1번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바로 우리 기준 좀 뒤에 나와요. 서부에서는 이거 되게 비싼데 뭐 하지 못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 되나요? 그래서 17번에 28번에 1번은 맞는 말이고 그리고 28번에 2번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 4번을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원이 문화적, 실용적 가치와 상충되더라. 여러분 참고로 상충되다라는 것 자체가 양면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서로 반대된 요소가 충돌하는 게 상충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의미는 무절제한 비용을 강조해. 역할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따라서 1번과 3번, 4번은 됐고 없는 거는 2번밖에 없겠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29번과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어, 뭘로써 성적 시기능이가 끔찍한 허구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동물들의 행동 레퍼토리로부터 발생한대요. 자, 예를 들면 허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죠. 저는 이 맥락을 보면서 바로 이거를 요약하는 걸 떠나서 저는 예시로 햄스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햄스터를 뭐 키워본 적이 없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 어릴 때는 학교 앞에 뭐 병아리를 판다던가 뭐 또는 햄스터를 또 키운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유행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성적 식인행위가 몇몇 무척추 동물로부터 서류화됐을 때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에이 이런 거 집중하지 말자고 인클러딩 오늘 필기에 들었죠? 자 일부의 경우에 특정 종에서는 희귀하지만 다른 종에서는 일반화된대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르구나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마찬가지로 B번과 C번을 읽어봐야 되는데 자, 지금은 B번을 암컷에게 있어서 수컷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영양분과 에너지라는 이점을 준답니다. 자, C번은 일반적으로 성적 식인행위가 암컷이 수컷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반적 진술이고 C번이 일반적 진술이고 누가 봐도 C번보다는
B번이 더 뒤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수컷의 반응은 급격하게 종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컷 레드백 스파이더가 스스로 희생하는 반면 수컷 자이언트 아시아 멘티스, 그러니까 사마귀가 잡아먹히는 걸 피할 수 있는 걸 다 한대요. 음. 자, 그러면서 세미콜론 됐고, 자, 왜 레드백 스파이더는 그렇게 안 할까? 지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리가 나온 다음에는 뭘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A번이 연결되는 거구나. 따라서 C번, A번, B번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 B, C, A, C, A, B 관점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일치 측면에 관련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정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뭘로 써?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의 성적 식인행위의 행동들이 종마다, 다양하다. C번의 맥락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3번과 1번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번 2025학년도의 명지대학교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약간은 헷갈리는 문항들을 제외해 본다면은 뭐 15번이라든지 15번은 난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24번 문항 정도를 제외한다면, 이 두 문항 정도를 제외한다면 특별하게 뭐 엄청 막 어렵다 정도는 없었습니다. 이 명지대학교가 여러분이 글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명지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수험생이더라도 만약 이 강의를 접한다면 뭐 건국대 또는 뭐 성균관 이렇게 다양한 대학교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편입 자체가 특정 대학만 쓴다고 해서 그 대학만 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돼 있다 보니까 서로 다양한 대학들을 같이 풀이하는 게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적인 특징을 조금은 파악하신다면 명지대학교를 푸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부속적인 설명은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2025학년도 오전 기초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모두 고생하셨습니다.